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조회 및 출력기는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배점이 20점이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보고서를 완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특정 단추에다가 기능을 구현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폼의 이벤트 프로세스를 완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다음에 지상 및 화면을 이제 참조해서 지역별 현황이라는 그 보고서가 있대요. 그 보고서를 이제 완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지역별 현황이라는 그 보고서가 지금 이곳에 있어요. 자, 요거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누를게요. 디자인 보기 눌렀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이렇게 이제 생겼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대요. 그때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다음같이 정렬 및 그룹화를 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지역명하고 상품 코드 이 순으로 오름차 순으로 이제 정렬되게 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지역명에 대해서는 그룹 머리끌, 그룹 바닥끌 얘네들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정렬 그룹화를 할 때는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우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그룹화 및 요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룹화 및 정렬이라는 거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죠. 찍어줬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지역명하고 상품 코드 이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야 되는데 문제 두 번째 지상을 봤을 때 지역명에 대해서 그룹 머리끌, 그룹 바닥글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지역명은 이제 그룹을 이제 설정하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룹 추가 요거 이제 먼저 땅 하고 눌러주면 어떤 걸로 이제 그룹화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역명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지역명에 대해서 오름차순 할래, 내림차순 할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찍어줄 수 있죠. 그때 이제 오름차순 정렬해라 라고 했으니까 오름차순을 그냥 놔두면 되고요. 그때 이제 지역명에 대해서는 그룹 머리끌, 그룹 바닥끌 그것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이제 자세히라고 있죠. 요 자세히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곳에 그 옆에 이제 쫙 떴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룹 머리끌, 그룹 바닥글을 설정해라. 그렇게 써져 있는데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 머리끌 구역 표시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룹 머리끌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된 거고 바닥글 구역 표시 안함으로 돼 있죠. 요거 이제 표시해 달라. 그걸로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바닥글 구역을 표시해 달라. 요걸로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찍어주면 지금처럼 지역명 바닥글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지상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첫 번째 지상에서 이제 상품 코드 순으로 이제 오름차순 정렬되게 요것도 이제 만들어 줘야죠. 해서 우리가 이제 정렬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상품 코드요. 상품 코드 찍어주고 상품 코드 오름차순 그렇게 이제 되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가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룹화 및 정렬 요거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X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끝이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지역명 머리끌, 지역명 바닥끌 이렇게 이제 머리끌과 바닥끌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데이터가 나타났죠. 그때 이제 지역명이요. 지역명은 보니까 강원이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우리 경남이다. 그 다음에 이제 경북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서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전남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지역명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된 거 확인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상품 코드 순으로도 우리가 오름차순 정렬을 해줬죠.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이제 상품 코드요. 상품 코드 이 값을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오름차순 정렬된 게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다음과 같이 지역명 머리글과 지역명 바닥글이요. 지역명에 이제 머리글 바닥글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림을 참조해서 레이블이 됐든 우리 텍스트 상자가 됐든 선이 됐든 이런 컨트롤들을 모두 다 이제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요 선이라는 거는 페이지 머리글과 이제 동일하게 그렇게 이제 해라. 우리 페이지 머리글에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선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이제 동일하게 하래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맨 위에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선하고 선하고 이렇게 들어 있고 각각 이제 제목들이 쭉쭉쭉 들어 있고 그리고 본문의 내용이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이제 전남께 그 다음께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생겼죠. 지금 여기 봤을 때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이거 좀 더 이제 크게 확대해서 좀 보자고요. 우리 확대해서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생겼죠. 요 맨 위에 우리 지금 봤을 때 얘가 우리 것도 똑같이 이제 작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지역명이 강원이라고 요거 이제 한 글자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우리 거는 강원하고 쭉쭉쭉 들어있었는데 얘가 여기 위에 한 번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경기 그 다음 지역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이 쭉쭉 이렇게 이제 두 줄이 들어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학계다 해서 이렇게 이제 text상자들이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 이 매출 수량의 이제 합계, 그리고 매출액의 합계, 그리고 제조 경비의 이제 합계, 그리고 순이익의 합계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쭉쭉쭉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위에 있는 거, 요 선을 이제 하나 복사한 다음에 요 선하고 이렇게 이제 복사를 두 번 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요런 이제 학계다라는 요런 레이블과 요런 이제 각각 텍스트 상자들은 우리가 이제 싹 다 이제 생성을 해서 요거랑 똑같이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에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본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컨트롤들이 쭉쭉쭉 있죠. 그때 이제 두 번째 지상이요.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본문에 들어있는 그 지역명을 지역명 머리글로 이동을 시키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글꼴 두께는 굵게 해라. 문자색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지금 지역명이라고 여기 컨트롤이 있죠. 이거를 지역명 머리글이 지금 요 윗부분이죠. 여기로 이제 이동을 시키래요. 그러면 우리가 요 지역명이라는 요 컨트롤 선택해주고 마우스가 이렇게 이제 십자 화살표 모양으로 나오면 쭉 들어가서 우리가 지역명 머리글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명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면 끝이요. 그러면 지역명이 아까 본문에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지역명 머리글 이곳으로 이동시킨 것밖에 없죠. 이렇게만 이동을 시켜놓고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인쇄 미리 보기요. 인쇄 미리 보기를 딱 해주면 지금처럼 아까는 지역명이 본문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강원이다 해서 쭉쭉쭉 표시가 됐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역명 머리글로 이동을 시키니까 이곳에 딱 한 번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이렇게 해주면 요거는 이제 맞게 이제 이동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명에 대해서 글꼴 두께와 문자색을 이제 변경 좀 시키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 지역명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지역명이라는 그 컨트롤이 맞나 안 맞나 확인 한 번만 해주고 여기서 이제 형식에 들어가면 우리의 글꼴 두께와 우리가 문자색을 이제 변경을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니까 글꼴의 이제 두께가 지금 보통으로 되어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우리가 굵게라는 거 여기서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문자색이요. 문자색은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곳에 이제 문자색하고 지금 현재 텍스트 1로 되어 있죠. 이 텍스트 1에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싹 다 지워버리고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똑같이 써주면 돼요. 해서 여기다 이제 샵이라고 하나 써주고요. 0000FF 하고 우리가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글꼴 두께를 굵게 그리고 문자색은 이렇게 문제 그림과 똑같이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끝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지상 끝났고요. 세 번째 지상이요.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지역명의 바닥글에 그랬어요. 지역명 바닥글 그럼 지금 이 구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다가는 컨트롤을 이제 생성을 하래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합계하고 그 제목도 만들어 줘야 되고 우리 매출 수량부터 시작해서 요 순위까지 그 컨트롤들에 대한 그 합계가 이곳에 이제 계산이 되게끔 우리가 이제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텍스트 상자 만들자고요. 텍스트 상자를 이제 만들 때는 우리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디자인에 보게 되면 컨트롤이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텍스트 상자가 요 아이콘이죠. 요 아이콘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적당한 크기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컨트롤을 땅 하고 이제 만들어주면 이렇게 텍스트 상자 하나만 만들어도 레이블이 자동으로 따라 나오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레이블 명부터 바꾸자고요.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합계라고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죠. 입력해주고 요 레이블만 내가 이동을 시키고자 했을 때는 요 까만색 네모점 있죠? 좌측 상단에 있는 거 여기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우리가 마우스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움직여서 적당한 위치에다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텍스트 상자요. 요 텍스트 상자는 이제 매출수량 바로 밑에 있으면 되겠죠? 지금처럼 요 위치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매출액이다, 우리 제조 경비다, 순이익이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3개 컨트롤을 더 만들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텍스트 상자를 이제 하나 만들었으니까 요걸 이제 복사해서 3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텍스트 상자 이제 선택해주고 컨트롤 C 누르고요. 컨트롤 V를 바로 눌러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텍스트 상자가 생성이 되죠? 그러면 그때 이제 레이블은 우리가 요거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됐잖아요.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 이제 레이블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이제 삭제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삭제시켜 놓고 요 텍스트 상자 이제 매출액 밑으로 이제 이동 좀 시키자고요. 이렇게 이제 이동시키고 적당하게 이제 크기 요 위에 거 보고 이제 비슷한 크기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텍스트 상자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컨트롤 C, 컨트롤 V요. 그러면 이렇게 또 텍스트 상자가 또 하나 생겼죠. 그러면 우리 제조 경비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비슷한 크기, 비슷한 위치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언바운드 된 거, 요것도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이제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복사해 놓고 요것도 이제 순이익이 들어갈 그 위치에다가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텍스트 상자 4개 다 만들었고 레이블도 이렇게 이제 생성을 했죠. 그럼 이제 지역명 바닥글에다가 우리가 컨트롤 전부 다 이제 생성을 했어요. 생성을 해주고 각각 이제 txt 매출 수량의 합계다, txt 매출액 합계다, 그 다음에 txt 제조 경비 합계다, txt 순이익 합계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정을 하래요. 그럼 일단 이름부터 지정 좀 하자고요. 요 첫 번째 컨트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지정할 때는 우리 속성 시트 창에 우리 기타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되죠. 해서 우리가 기타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름이요. 이름 여기 지금 텍스트 40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는 우리가 txt 매출 수량 합계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컨트롤 이제 선택해주고 그때 또 이름이요. 이름에 이제 들어가서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이제 txt 매출액 합계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컨트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에 찾아가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txt 우리 제조 경비 합계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컨트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텍스트 46하고 써져 있는데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 txt 순이익 합계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까지 싹 다 이제 지정을 다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죠. 그 뒤에 보니까 각각의 이제 합계가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문을 봤을 때 매출 수량이라고 들어있죠. 매출액도 들어있고 제조 경비도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가 sub이라는 함수를 묶어서 이곳에다가 각각 이제 매출 수량, 매출액 그리고 제조 경비에 대해서 합계가 계산되게 그렇게 이제 sum으로 묶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순이익을 봤을 때는 지금 언바운드 돼 있죠. 지금 이곳에는 그런 값이 없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때 요 옆에 보니까 txt 순이익의 합계는 txt 매출액의 합계 마이너스 txt 제조 경비 합계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요 마지막 컨트롤에다가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첫 번째 컨트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탭이요. 요 탭으로 이동해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sum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필드명을 쓸 거니까 대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매출 수량이라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 수량이라고 이렇게 이제 필드명 써주고 대가로 닫고 sum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이제 컨트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컨트롤 원본에 찾아가서 또 는이라고 써주고 sum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 우리 대가로 열어서 매출액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필드명 매출액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맨 뒤에서 이제 대가로 닫고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요 컨트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다가 는이라고 써주고 썸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대가로 열고 여기다 이제 제조 경비하고 이렇게 써주고 대가로 닫고 우리 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 컨트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얘를 이제 계산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문제상에서 제시가 됐죠. 그러면 그때 이제 컨트롤 원본 이곳에다가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는이라고 쓰고 대가로 열어서 우리가 txt 매출액 합계 그리고 대가로 닫고요. 빼기 그 다음에 대가로 다시 열어서 우리 txt 제조 경비 합계 이렇게 쓰고 우리가 대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4개 컨트롤에 대해서 지금처럼 식을 각각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입력을 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지역명 바닥글 이 영역에다가 요 위쪽과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선을 이제 넣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선을 집어넣을 때는 페이지 머리글과 이제 동일하게 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페이지 머리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파란색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거 복사해서 우리가 그대로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머리글에 있는 요 선을 이제 한번 선택해 주고요. 그 밑에 있는 선 있죠. 요것도 이제 같이 선택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컨트롤 C요. 컨트롤 C를 누르고 우리가 이제 지역명 바닥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 해줄 거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지역명 바닥글 요거 이제 한번 선택해 주고요. 컨트롤하고 V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들어있던 이 두 개 선이 아래쪽에도 똑같이 이제 복사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요 선이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죠.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방향키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거 이제 눌러서 이렇게 이제 선의 위치를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더니 이 컨트롤과 이 선이 너무 가깝죠. 그러면 요 위에 선을 먼저 선택해주고 살짝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 선 선택해주고 아래쪽으로 이제 살짝 이렇게 이제 움직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의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선까지 집어넣었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지역명 바닥글에 합계라는 그 레이블이요. 요 레이블 요거 보고 얘기하죠. 여기에는 글꼴 두께를 이제 굵게 지정을 하고 문자색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요 합계라는 거 요 레이블 먼저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이 속성 시트에서 우리가 형식이라는 요 탭이요. 형식이라는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한 다음에 이곳에 보면 글꼴 두께를 바꿀 수 있죠. 지금 현재 이제 보통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굵게로 변경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색이요. 문자색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이곳에 원래 써져 있던 거 있죠.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 우리가 샵 찍어주고요. FF0080 하고 요렇게 이제 똑같이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색 바꿔주고 글꼴 두께는 굵게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바꿔주면 요 합계에 대해서 싹 다 이제 설정을 다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번 동그라미 2번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지역명을 우리가 지역명 머리글로 이동을 시켜서 지역명이 이제 한 번씩만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만들어 줬고 그리고 우리 지역명 바닥글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선을 넣어주고 여기다가 각각 이제 컨트롤들마다 합계가 계산이 되게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계산을 싹 다 이제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본문 영역에 그랬습니다. 본문 영역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자, 이곳에 txt 순이익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txt 순이익이라는 컨트롤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곳에는 순이익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순이익은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언바운드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순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제조경비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을 해주고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순이익이라는 이 컨트롤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순이익 컨트롤 요거 이제 한번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속성 시트 창에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탭이요. 탭으로 이동해주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지금 문제 제시한 대로 요 식을 그대로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대괄호 열어서 우리가 이제 매출액이라고 이제 써주고 대괄호 닫고요. 마이너스 쓰고 우리 대괄호 다시 열어서 제조 경비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값이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 좀 하자고요.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쇄 비리붓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본문에 순위 그곳에 값들이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3번 문제 맞게 풀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요.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본문 영역에 보게 되면 txt 평가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자, 우리 본문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곳에 우리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평가라고 제목은 써져 있는데, 이곳에 값이 아무것도 없죠? 이곳이요. 이 컨트롤에는 우리 txt 순이익이라는 게 있대요. 그 txt 순이익이 200만원 이상이면 흑자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적자다. 요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txt 순이익에 그 값이 200만원 이상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는 if를 써주면 되는데, 우리 xx에서는 우리 if가 iif라는 그 함수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로 이제 들어가주면 되겠죠. 들어가서 여기 언바운드 된 거 우리 본문에 보면 있죠. 맨 끝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서 우리가 이름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txt 평가가 맞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데이터는 요 탭에 우리 컨트롤 원본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iif 그 함수 이제 쭉쭉쭉 작성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iif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이익이요. 순이익이 지금 txt 순이익이라고 그렇게 이제 컨트롤 명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가로 열어서 우리 txt 순이익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이 컨트롤의 값이 200만원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200만원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txt 순이익에 들어있는 그 값이 200만원 이상이라면 컴마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흑자라고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적자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iif 요 함수 입장에 봤을 때 지금 요만큼 이제 조건이죠. 그리고 요만큼 이제 참일 때, 요만큼 이제 거짓일 때요. 그래서 txt 순이익 그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이 200만원 이상이면 우리 흑자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적자라고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식을 이제 여기다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이제 쭉쭉쭉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식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또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쇄 비리붓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여기에 이제 흑자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순이익 보니까 500만원이 넘죠. 지금 여기 보니까 100만원 조금 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적자라고 나왔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200만원 넘으니까 흑자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40 얼마 나왔죠. 적자다. 그리고 여기는 500 얼마가 나왔으니까 흑자. 그 밑에 거는 둘 다 이제 200만원 이상이 아니죠. 40 얼마 나오고 8만 얼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자.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도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보고서 바닥글에 보게 되면 txt 매출 수량 평균, txt 매출액 평균, txt 제조 경비 평균, txt 순이익 평균 이렇게 이제 4개의 컨트롤이 있나 봐요. 그 4개 컨트롤에는 각각 이제 평균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가 디자인 보기 여기서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보고서 바닥글에라고 했어요. 우리 보고서 바닥글에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해서 이곳에 보니까 평균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고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4개의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거 찍어 보니까 얘가 이제 txt 매출 수량 평균이요.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매출 수량의 평균 값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는 이 탭에 컨트롤 원본에 가서 여기다 이제 평균 값을 구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avg 그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avg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여기다가는 우리 매출 수량의 평균 값을 구할 거니까 매출 수량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써주고 대가로 닫고 우리 avg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트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다가는 우리 매출액의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예요. 해서 는이라고 써주고 AVG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가는 우리 매출액의 이제 평균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출액을 이렇게 이제 써주고 맨 뒤에서 이제 AVG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컨트롤이요. 요거 이제 찍어주고 우리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이라고 써주고 AVG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대가로 열어서 우리가 제조 경비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제조 경비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대가로 닫고 AVG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요. 네 번째 여기는 우리가 순이익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 순이익이라는 그 필드가 없어요. 순이익은 없고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순이익을 계산을 할 때 매출액 빼기 제조 경비 그렇게 이제 계산을 했죠. 해서 그 식을 우리가 이제 AVG로 묶어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 찾아가서 는이라고 쓰고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AVG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대가로 열어주고 우리가 아까 순이익을 구할 때는 매출액에서 제조 경비를 뺐죠. 똑같이 써주면 돼요. 매출액이라고 일단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대가로 닫고 빼기 쓰고 대가로 다시 열어서 우리 제조 경비요. 이렇게 쓰고 대가로 닫고 맨 뒤에서 AVG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4개 컨트롤에 대해서 지금처럼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평균값을 구해줬습니다. 그때 뭐 매출 수량이다 매출액이다 제조 경비다 해서 얘네들은 뭐 크게 헷갈릴 게 없겠지만 우리 순이익의 이제 평균을 구할 때는 우리가 순이익이라는 게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아까 순이익을 구할 때도 매출액 빼기 제조 경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다고요.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한 그 값에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순이익의 평균값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평균값 구할 거 다 구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비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서 우리가 쭉쭉쭉 내려가면 맨 밑에 있겠지? 맨 밑에 없어요. 얘는 이제 우리가 보고서 바닥글에다가 이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페이지에 가야 이 보고서 바닥글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요 부분에서 우리가 요 아이콘이 제일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하는 그 아이콘이요. 해서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 전체 5페이지 중에 5페이지다 그렇게 나왔죠. 페이지 번호가 그렇게 나왔고 우리 5페이지로 와야 가장 밑에 이렇게 이제 평균값 계산한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평균값이 다 나왔으니까 우리 5번 문제 이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니까 보고서 머리글에 txt 연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 시스템의 현재 연도가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표시 예 보니까 2021년도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 보고서 머리글이라 그랬죠. 보고서 머리글 그럼 보고서 머리글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고 이곳에 txt 연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제목이 써져 있고 여기 보니까 지금 언바운드 되어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얘를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txt 연이 맞죠? 여기다가 지금처럼 연도 현재 시스템의 연도가 이제 표시의 예와 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되게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날짜에서 이제 연도만 추출하면 되는데 현재 시스템의 그 날짜를 가지고 올 때 우리가 함수가 두 가지가 있었죠. date라는 그 함수를 써도 되는 거고요. 우리가 now라는 그 함수를 써도 돼요. 근데 지금 이 6번 문제에서는 뭐 날짜만 가지고는 그 함수를 써라. 아니면 날짜하고 시간 둘 다 가지고는 그 함수를 써라. 어떤 것도 지정이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지정이 안 돼 있을 때는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이라고 쓰고 이제 now라고 쓸게요. 자, now라고 쓰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이제 현재 시스템의 날짜하고 시간 둘 다 이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연도만 필요하니까 이 now라는 이 함수를 우리가 이제 이어라는 요 함수로 싹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now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어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이제 이 날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해 올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연도만 추출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다가 이제 연도하고 한글 이 두 글자도 이제 이어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해서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 열어주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연도하고 한글로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여기 컨트롤 원보다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써서 now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시스템에 현재 시간과 날짜 둘 다 가지고 온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어로 싹 이제 묶어버리면 연도만 추출해 오겠죠. 그렇게 연도를 추출하고 그 뒤에다가 이제 연도라는 요 한글을 이제 붙여서 표시해 달라.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식을 쓸 때 now라는 요 함수 대신에 우리가 date라고 이렇게 이제 써도 된다고요. 해서 지금 문제에서는 어떤 거 써라. 그게 이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이것도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나서 맨 위에 올라가서 보면 지금처럼 2022년도 하고 이렇게 이제 날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6번까지 문제 싹 다 이제 풀고 확인까지 끝난 거죠.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이거 닫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이제 닫기요. 닫기 누르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6문제 다 풀었습니다.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출 관리라는 그 폼에서라고 했어요. 자, 우리 매출 관리라는 요 폼이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우리 폼이 실행이 됐죠. 여기서 이제 매출 수량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txt 조이다라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지금 그 컨트롤이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매출 수량 그렇게 제목이 써져 있죠. 해서 그 바로 밑에 있는 요 텍스트 상자가 우리 txt 조이라는 그 컨트롤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값을 이제 입력을 하고 나서 우리 상품 조회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우리 상품 조회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단추가 있죠. 요 단추를 이제 보였을 때 우리 이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그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매출 수량이 우리 txt 조회라는 그곳에 이제 입력되어 있는 그 값보다 크거나 같은 그 레코드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매출 수량이 이곳에 쭉쭉쭉 들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만약에 500이라고 이제 입력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 상품 조회라는 요 단추를 이제 더블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500보다 크거나 같은 그 레코드들만 이제 이곳에 이제 쭉쭉쭉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때 우리 이제 docmd 요 개체랑 우리의 apply 필터 요 메소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런 이제 컨트롤 명부터 확인부터 하자고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요 컨트롤 언바운드 된 거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맨 밑에 속성이요. 속성창을 이제 땅 하고 열었더니 이렇게 이제 속성 시트하고 이렇게 떴고요. 그때 이제 컨트롤 명을 보니까 우리 txt 조회라는 그 컨트롤이 맞죠? 그리고 요 단추요. 요 단추도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보니까 cmd 조회다. 그렇게 이제 우리 cmd 조회라는 그 단추가 맞죠? 그러면 우리는 요 단추를 이제 뭐 했을 때 더블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이제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우리가 이제 cmd 조회라는 그 곳에서 우리 이벤트라는 이 탭에 보게 되면 우리 온 더블 클릭하고 있죠. 이 온 더블 클릭에서 맨 끝에 이제 점점점이요. 점점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작성기를 선택해라. 그렇게 나타나면 우리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제 구현할 거니까 코드 작성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지금 이곳에 생성된 그 코드를 보니까 cmd 조회라는 그 단추가 있다. 그 단추를 우리 더블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코드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docmd 이 개체요. 이 docmd라는 거는 우리 이제 메서드를 이용해서 매크로를 실행할 때 사용하는 그 개체죠. 그래서 우리가 apply 필터 요 메서드를 이제 이용할 거라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docmd 요걸 이제 먼저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docmd라고 써주고 우리 점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 메서드 명이요. 그래서 우리가 apply 필터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한 칸을 땅 하고 이제 띄어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 apply 필터 이 메소드에 우리 이제 형식이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 맨 앞에다가 이제 필터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특정 필터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조건을 이제 걸어줄 거예요. 그때 이제 조건을 걸어줄 때 우리가 이제 where 조건문을 이제 이용할 겁니다. 해서 필터 이름을 입력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생략을 해야 돼요. 생략하고 나서 우리가 자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뒤에다가 이제 컴마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이제 where 조건문을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때 우리는 매출 수량이요. 매출 수량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의 그 값이 우리 txt 조회요. txt 조회라는 그 컨트롤에 입력한 그 값보다 크거나 같은 그 데이터들만 검색해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매출 수량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제 부등호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싹 다 이제 묶어주고 그 뒤에 이제 한 칸 띄고 우리가 앰퍼센트만 이렇게 이제 열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지금 이렇게 이제 작성하는 거는 이 매출 수량의 그 값은 우리 수량이기 때문에 수치 데이터겠죠. 해서 수치 데이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쓰는데 어떤 특정 제품명이 있을 때 그 제품명이랑 이제 똑같은 거를 찾아라. 그러면 이제 제품명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문자 데이터겠죠. 문자 데이터일 때 우리가 이제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조건식을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이제 바뀌어서 내가 이 컨트롤에 입력한 그 데이터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다가 입력한 그 데이터를 포함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검색해달라. 만약에 문제가 그렇게 나왔다면 그때 우리가 조건을 쓸 때는 지금처럼 like 연산자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헛따옴표하고 쌍따옴표 그 사이에다가 별표 만능 문자를 이렇게 찍어주고 우리 또 쌍따옴표하고 헛따옴표 그 사이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만능 문자 별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같은 데이터를 이제 조회할 때는 는이라고 쓰지만 우리가 포함하는 그 데이터를 찾을 때는 지금처럼 는 대신에 우리가 이제 like를 쓰더라. 그리고 우리 헛따옴표하고 쌍따옴표 요 사이랑 우리 쌍따옴표하고 헛따옴표 요 사이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만능 문자를 이렇게 이제 붙여서 우리가 조건식을 써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도 문자냐 숫자냐 거기에 따라서 쓰는 형태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조건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드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요거 이제 XX로 되돌아가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가 XX로 되돌아갈 때는 도구 모음에서 우리 XX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출 관리 이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 클릭이요. 폼 보기를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는데 그때 우리 매출 수량을 봤을 때 640개다, 180개다, 830개다, 570개다, 740개다 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매출 수량을 제가 이제 600개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600개를 이제 입력했을 때는 180개, 우리 570개,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서 530개다, 우리 250개다. 이런 이제 데이터들은 전부 다 이제 검색이 되지 않겠죠? 해서 우리 매출 수량에다가 이제 600 이렇게 이제 우리가 컨트롤에다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우리 상품 조회라는 요 단추를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상품 조회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곳에 나타난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전부 다 600개 이상인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싹 다 이제 검색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2번 문제 싹 다 이제 밖에 다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폼도 이제 그냥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됩니다. 해서 우리 X 버튼 눌러서 땅 하고 이제 꺼버리면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출 현황 관리라는 폼에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매출 현황 관리라는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일단 더블 클릭부터 하자고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자, 여기에서 이 폼에서 우리 매출액을 계산하는 매출액 계산이라는 그 프로시저를 작성하고 나서 폼이 로드가 될 때 매출액이 이제 계산이 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이 폼을 봤을 때 맨 위에 이곳에 보니까 매출액이다 라고 해서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죠.
그때 여기다 이제 매출액을 계산하는 그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을 먼저 하래요. 작성하고 나서 그 작성된 그 프로시저가 폼이 이제 로드가 될 때 실행이 돼서 우리 매출액이 계산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 그거예요. 그때 이제 매출액을 계산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먼저 만들고 우리가 이제 프로시저를 호출할 때 우리가 이제 콜이라는 이 명령어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문제는 이제 폼이 로드가 될 때 매출액이 이제 계산되게 그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폼이 로드가 될 때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폼 선택기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속성 시트에서 우리 선택 유형의 폼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이벤트에 보게 되면 온 로드라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도 폼이 로드 될 때 그렇게 이제 나왔죠? 해서 온 로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점점점이 있죠? 점점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작성기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코드 작성기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눌렀더니 이렇게 폼이 이제 로드가 될 때 하고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폼이 로드가 될 때 매출액 계산이라는 요 프로시저 이 프로시저를 이제 우리가 불러오면 돼요. 해서 우리가 그때 이제 콜을 이제 써주면 된다 그랬죠. 해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콜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이제 프로시저 이름은 매출액 계산으로 그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해서 매출액 계산이라는 그 프로시저를 작성을 하라 그랬죠. 아직 작성은 안 했지만 우리가 이제 폼이 로드가 될 때 그 매출액 계산이라는 그 프로시저를 호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요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우리가 매출액 계산이라는 이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프로시저만 이제 작성해 주면 되는데 프로시저 작성할 때는 요거 이제 한 줄을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아래쪽에다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다가 폼 로드된 거 요거 있죠? 요거 이제 싹 다 지워버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 프로시저 이름 매출액이요. 매출액 계산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빗 서브 매출액 계산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프라이빗 서브 그렇게 이제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프로시저 명이요. 이렇게 이제 써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엔드 서브는 떠요. 그러면 여기다가 요식을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나와 있는 거 고식 그대로요. txt 매출액이요. 매출액은 이라고 써주고 txt 우리 매출 수량이요. 매출 수량 곱하기 그리고 txt 우리 단가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할 때 앞에다가 이제 프라이빗 서브 이렇게 쓰고 뒤에다가 이제 프로시저 명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더라. 그리고 해당 코드를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우리 프로시저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시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폼이 로드가 될 때 이 프로시저를 호출해 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XX로 먼저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구 몸 중에 요 XX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폼 실행시키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폼 보기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아까는 우리가 폼을 실행을 시켜봤을 때 지금 이 매출액에 써져 있던 이 값이 안 들어 있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폼이 로드될 때 그거 이제 계산해 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출액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요거 이제 닫기 땅 하고 눌러주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있는 요 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세 문제를 풀어봤을 때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하고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알아야 쓸 수 있죠. 그래서 코드를 아직 못 외운 게 있으면 이런 코드들 먼저 좀 외우세요. 외워야 내가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드 외울 거 먼저 외우시고 해당 문제 이제 XX 파일 열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